문제 말고 그거를 풀 수 있을 줄 알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문제 있어요. 그래 뭔데?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지. 다음 것도 올려드렸어요. 이거 네. 되죠. 네. 뭔가 이게 뻥 뚫어져 있는 느낌이지? 네가 앞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움직이지 않겠다. 자, 76번 하겠습니다. 이거 F 여기가 GX인데 그지? GX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보니까 여기 GX가 2가 되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GX가 2가 되는 X값을 찾자. 그리하면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X의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F2는 18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준비된 질문을 다 한 건가? 네. 지난번에 내가 설명 뭐 어디까지 했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기 설명했어요. 네. 네, 했구나. 내가 문제 어디까지 풀었을까? 저희 역학수성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 많이 했나? 역함수 전까지면 합성함수도 다 했나? 네, 다 했습니다. 합성함수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그건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지? 네. 그래, 그까지 한 거 기억나네. 역함수 할 차례군요. 한바닥 개념을 읽으십시오.
됐어요? 네. 잘 읽네. 눈이 큰 건가? 너 안 좁나? 괜찮나? 너 폐쇄증을 좋아하는구나. 그건 아니고. 읽었어 진짜? 역함수 설명할까요? 네. 한번 읽었어? 아, 우리 앞에 명제 여기 있었잖아. 네. 이것도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 여기 됐었지. 네. 그리고 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가 여기 또 하나 나오네. 역함수. 또 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가 몇 개 더 있거든요. 네. 안 배울 예정입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역함수. 보면은 함수 f는 x가 화살을 쏘는 애들이 뭐예요? 정의요. y가 화살을 맞는 쪽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공역. 이었다면 그때 y는 화살을 맞는 애고 괄호 안에 있는 x가 화살을 쏘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네. 그런데 역함수는 뭐냐면 화살이 날아와서 얘가 맞아서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가지고 내한테 화살 쏜 애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화살을 쐈어. 내가 탁 사실은 잡고 있는데 맞고 죽은 척하고 딱 있다가 예이! 이러면서 니한테 다시 던지는 거야. 복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지한테 화살을 날린 애한테 복수를 해야지. 내한테 화살을 날린 건 쟤인데 탁 잡아가지고 니한테 탁 던지면 이건 안 돼. 이건 역함수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함수가 새로운 함수인데 한번 볼게. x 안에 원소가 1, 2가 있고 y 안에 원소가 3, 4가 있어서 이게 f인데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렸다. 그러면은 복수를 한다라는 것은 3이 탁 잡아가지고 1한테 탁 던지고 4가 탁 잡아가지고 2한테 탁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는 y가 화살을 쏘는 집합이 되고 어째? 화살을 쏘는 집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날아가겠지, 그지? 네. 거꾸로 날아가는 함수를 f 인버스 이렇게 부릅니다. f 인버스 읽을 때 한글 f 인버스 해석을 하면 f가 버스 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f 인버스 하면은 반대로 거꾸로 뭐 이런 단어일 거야 아마.
철자는 기억 안 난다. 인버스인지 인벌스인지 뭐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찾아봐라.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건 빨리 지워줘야 해. 자 그리고 표기 방법이 F 인버스에서는 Y가 화살을 날리는 쪽이고 X가 화살을 맞는 쪽이고 그 다음에 화살을 맞는 쪽이 X고 화살을 날리는 쪽이 Y가 되는 거지. 이게 화살을 쏘는 애고 이게 화살을 맞는 애고.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X가 1, 2고 Y가 3, 4인데 F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3은 누구한테 화살을 날려야 되는 거지? 1, 2, 둘 다. 원래는 나한테 화살을 날린 애가 니도 내한테 쏘고 니도 나한테 쏜 거야. 그럼 내가 탁 잡고 탁 던져야 되잖아. 거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를 부려야 되잖아. 탁탁 잡고 탁탁 물어야 되잖아. 아이고 힘들었어. 맞지? 개념대로라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 함수가 되려면은 규칙이 있었어. 네. 화살을 안 쏘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었거든. 네. 안 손해가 생겨. 안 쏘는 애가 생겨. 이런 경우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역함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다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화살 안 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죠. 두 개 쏘는 애 있으면 안 되잖아. 네. 함수가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이래 돼 있어. 이게 함수 F야.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번 뭐 묘기를 부려야 되는 거죠. 헤이차 헤이차 이렇게 하면서 얘는 맞은 애한테 복수하고 맞은 애한테 복수했어. 얘는 못 쏘겠지. 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어. 좀 어려운 말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를 했는데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유가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아가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도대체 처음부터 함수 f가 어떤 함수여야만 f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1대 1대. 잘 읽었네.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f가.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대1 함수였어요, 만에. 그치? x 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y 값에 대응이 돼야 돼. 얘는 서로 같은 y 값에 대응이 되는 상황이지. 네.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네.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안 돼. 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화살 들어가요. y 공역 안에 있는 y들이 남김없이 다 죽어야 돼. 전멸해야 돼. 그런데 얘는 다 전멸했지. 네. 그런데 얘는 한 마리가 살았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야. 그럼 이를 미루어 볼 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럼 거꾸로 F 인버스가 역시 1대1 대응이겠지. 네.
맞잖아. 네. 얘가 거꾸로 화살 쏘는 애들한테 일일이 다 복수를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F 인버스도 1대1 대응이야. 아, 여기까지도 이해를 했죠. 네. 자, 이제 역함수를 함수값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 x 안에 1, 2가 있고요. F y 안에 3, 4가 있고요. 1은 3으로 2는 4로 대응이 되면 이게 지금 함수 f가 존재하고 있고 1대1 대응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1이 화살을 쏘고 3이 화살을 맞았다. 2가 화살을 쏘고 4가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이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요. 양쪽으로 화살이 되어 있는 거를. 네.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3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3이 화살을 날린 거를 1이 맞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걸 보고 이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역시 그 밑에도 F 인버스 4는 2라고 할 수 있고 F 인버스 4는 2라는 걸 봤으면 이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나 가능하죠. fx가 1차 함수예요. 함수고요. f 인버스 4는 1이고 f 인버스 6은 2야. 그러면은 어떻게 풀라는 걸까? 바로 F1은 4, 바로 F2는 6 해주라 했지? 네. 그런 다음에 1차 함수는 우리가 식을 뭐라고 놓을 수 있지?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거든. 1차 함수는. 그런 다음에 이 점 여기 놓고 이 점 여기 놓거나 아니면 알아서 착착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지. 둘이 빼면 A 2 나오고 그 다음 대입해서 B 2 나오니까 식이 2x 더하기 2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줬을 적에 막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자. 한 번 더 나가자. 원래 함수 f가 1차 함수면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까? 2차 함수가 될까? 1차 함수가 될까? 뭐가 될까? 1차함수 그대로겠죠. f가 1차 함수면 역함수인 f 인버스도 1차 함수일 것이다. 밑에 잘 읽었나 보네. 네. 밑에 잘 읽었나 보네. 여기 밑에 요거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딱 읽어보면은 y는 x에 대칭된다 이런 말 있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x는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럼 y는 x에 대칭되게 생기려면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처음부터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오게 못해요. 다만 2차 함수의 일부를 잘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요것만 딱 놔두면 이건 역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좀 잘라도 역함수는 있을 수 있어. y는 x가 여기 있으면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네. 어쨌든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는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일부 잘라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러면 봐봐, 얘가 1차 함수고 그러면 얘도 1차 함수지. 이번에는 f 인버스 x가 mx 더하기 n이라고 놓아도 별 문제가 없겠네. 네. 직선이니까. 역시 여기다가 x에 4를 넣고 y에 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거 나오겠지. 네.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수업은 아직 내가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 배워가지고 남들이 똑같이 설명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것보다도 맞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해를 점점 깊게 해가는 게 과목의 특성이 아닌가. 그 다음에 얘 둘을 뺍니다. 그러면 2m은 1, m은 2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2분의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n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네. 이제 f 인버스 계산을 해내면 f 인버스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잖아. 네. 이해했습니까? 자, 본래 함수는 식이 2x 더하기 2였는데 얘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다, 그지? 네. 중요한 지점이 있어. 뭐냐면 1차 함수가 f고 그 역함수도 1차 함수일 때 걔네들 둘이 역함수 관계라면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1을 만족해. 그럴 수밖에 없을걸? 얘하고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1을 만족해. 그런 것도 관찰이야. 몰라도 돼 지금은. 자, 다만 여기 역함수 구하기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었을 거야. 역함수 구하기. 먼저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직선은 대표적인 1대1 대응인 함수거든요. 통과. 그 다음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어서 써라 이래 돼 있지? 네. 그러면 여기서 x하고 이게 y거든 이게. 맞지? 네.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어 써라 이랬거든. 그러면 x는 a, y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러고 나서 y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y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여기서는 a 값이 2고 현재 b 값이 2니까 이대로 갈게. 네. 그러고 나서 2y는 x-2 됐지? 네. 그리고 y는 2분의 1x-1이 됐지? 네. 그게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건데 1차 함수가 f라면 역함수는 그냥 요거 갖고도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는 갈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부가하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y라고 놓여있는 얘가 역함수가 돼.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y가 놓여있는 얘가 역함수가 돼.
맞지?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답을 쓸 적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걸 F 인버스라고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자, 다시 정리한다. 처음에 문제가 fx는 2x 더하기 2로 주어졌고 그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래 나오면 마지막에 답을 쓸 때 f 인버스 x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그냥 y는 2x 더하기 2일 때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마지막에 역함수는 이렇게 답하면 돼. y로 묻고 y로 답하고 f로 물으면 f 인버스로 답해야 돼. 이게 규칙이야.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2x 더하기인데 x가 0 이상이라고 범위가 제한이 돼 버렸어. 그러면 y는 값범위가 어떻게 되지? x가 0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 정의역이. 그러면은 y 값 범위가 어떻게 되지? 2 이상이 되겠지? 0 넣었을 때 2가 되고 0보다 조금 큰 거 넣으면은 2보다 조금 커지잖아. 네. y가. 그래서 y가 2 이상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 말은 그림을 그려보면요.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함수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0,인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생겨먹냐면은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의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 말도 읽었죠? 그 말은 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요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요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뭐 그런 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도형의 이동했잖아. 도형의 이동했잖아. 평면 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이렇게 왔잖아. 도형의 이동에 보면은 내용 중에서 x축의 대칭 이동, y축의 대칭 이동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뭐 있었잖아. 그 중에서 한 개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었거든. 너 좀 필요하나 보네. 그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듯하니 쟤 술 잘 먹을 거야. 너 벌써 잘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도규야, 쟤 주량을 알아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 못 먹거든. 너네랑 상대도 내가 질 것 같은데? 한 번도 먹은 적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싸워도 내가 질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다른 말로 역함수라는 거야. 역함수. 그래서 여기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꿨던 거야. 우리 y는 x에 대칭 이동할 때 y는 x 자리 대칭 이동할 때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꾸면 그게 대칭 이동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역함수를 구하는 거라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답을 할 적에 처음에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면 마지막에 답을 쓸 때에도 y가 0 이상, x가 2 이상 이렇게 제한이 바뀝니다. x하고 y의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x 값이 2인데 그거보다 큰 것만 되지. x가 2 이상. y가 여기가 0인데 그거보다 위에만 되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y가 0 이상. 요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식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약 조건도 주어지면 마지막에 답하실 때 제약 조건도 같이 걸어줘야 돼. 만약에 얘는 제약 조건을 걸어줘서 그림이 이건데
내가 여기에 제약 조건을 안 썼잖아.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제약이 없는 상태로 그려지는 직선이 되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못 구한 거지. 잘못 구했으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감점을 하실 거야.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 밑에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데 너 잘못 구했구나 하고 감점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요. 역함수 성질 이거는 야 집합하고도 비슷하고 행렬하고도 비슷하고 뭐 그런 거거든. 집합하고도 비슷하고 행렬하고도 비슷하고 뭐 그런 거거든. 자 우선 역행렬은 F다. 이거 와닿아요. 봐봐. 원래 Y는 AX 더하기 B였어. 그러면 역행렬이란다. 역함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꿨지. 그래가지고 Y는 하고 구하면은 역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요게 그러면 F 인버스가 되는 거다, 그지? 근데 다시 또 역행렬을 구하라는 거잖아, 저거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또 바꿔야지.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야. 자, 그래서 X하고 Y 자리를 다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A를 곱해. 그러고 나서 Y는 하고 다시 정리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의 안녕. 이 앞에 중요한 거는 못 들어서 어떡하니? 너는 못 들었어도 살아남으리라고 믿는다. 앉으세요. 되게 써야 될 거야.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 우리 행렬할 때는 역행렬을 안 배웠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겠는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A로 돌아간다 뭐 그런 거 있었고 납피의 P 낫은 낱납인데 이건 그냥 P다 이런 거 있었거든. 이런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F하고 G하고 합성하면은 G하고 F하고 합성한 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어. 합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행렬할 때도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만약 F와 F 인버스가 역함수 관계라면 그때는 상당히 특이해. 둘이 합성을 하면 여기 있는 X가 그냥 그대로 나와. 다시 말해서 항등함수가 돼.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F하고 F 인버스가 항등함수로 변한다고. 내가 여기 있는 두 가지 예를 갖고 할게요. fx는 아까 전에 2x 더하기 2였고 f 인버스 x는 힘들어 죽겠지? 2분의 1x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러면은 둘이 합성을 해볼게. f 인버스 연산 f x를 계산을 하자. 그 말은 f 인버스 속에 f를 집어넣는 거잖아.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누구를? 이거를 집어넣는 거잖아. 써보면 2분의 1 괄호 fx 마이너스 1 2분의 1 괄호 2x 더하기 2
x 0 이래 되지? 네. 다시 말해서 그냥 x지. 네. 우리가 x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등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로 변하고 이 뒤에 있는 가로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괄호. 다시 한 번 더. f 인버스 연산 3이다. 그러면 i 3이 되고 얘는 3이 된다. 이런 얘기.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f 연산 f 인버스 3이다.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고 요거 둘이는 항등함수가 되고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이것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을 G하고 F하고 합성해 놓은 거. 이거 읽을 때는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었지? 네. 읽는 순서가 좀 주의한다 그지? 네. F와 G의 합성함수인데 그 전체의 역함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는 합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거든. 네. 그렇게 해도 결과는 나오고 그게 아니라 F 역함수하고 G 역함수하고 따로 구해가지고 G 인버스를 F에다가 집어넣어도 F 인버스에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인버스 붙였으니까 배우 같은 느낌이지. P이면 Q이다였는데 요거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내고 요 부정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자리 바꿨었잖아. 네. 배우 같은 느낌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저거를 역교환 법칙 이렇게 불러. 자리도 바꾸고 역이잖아, 역, 그지? 네. 그리고 자리가 바뀌었는데 교환이 됐지, 그지? 네. F하고 G 자리가 바뀌었잖아. 역교환 법칙 이래 부르는데 아무도 안 쓰는 용어입니다. 네. 내 따라서 불렀다가는 남들한테 바보 취급당해요. 자,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요거 그림 설명 조금만 하면 이게 테마가 크게 둘로 나뉘어. 지금 이거는 F가 증가함수일 때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네. 이것만 일단 배울 거야. 근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어디 나오냐면 F가 감소함수일 때가 중요해. 거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 그건 이번 시즌에는 안 가르칠 거야. 고난도야, 그 정도 가면. 고난도니까 지금 안 가르칠 거고.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함수 F와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항상 성립하는 것이고 함수 F 위에 A, B가 있으면 여기 위에 점이니까 B는 FA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서 B, A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그럼 이 점은 역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F 인버스 B는 A가 성립하게 된다. 요것과 요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아까 했던 내용이랑 상통하죠?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한해서만 조금 더 추가하면 옮겨가기 전의 점과 옮겨간 후의 점을 연결을 하면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울러 y는 x라는
중간에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직선하고 항상 직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교하는 점을 중간점이라고 하면 떨어진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 대칭이잖아. 네. 여기 있는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네. 직교하잖아. 네. 그런 내용들이 도형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와. 원래. 그리고 P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Q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지나면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날 것이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1대 루트 2의 비도 성립해. 온갖 그런 도형 성질들이 다 있어.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야. 잘 나오는 성질이. 자, 여기 P하고 원점하고 연결하고 O하고 Q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네. 맞지? 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Q에서 X축의 수선말을 내리면 여기에 파란색 직각삼각형하고 P에서 Y축의 수선말을 내리면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하고 합동이겠지. 네. 그래서 여기 각도가 같아. 여기 각도가. 그 OQ 연결한 이 직선 기울기 하고 OP 연결한 이 직선 기울기 조사를 하면 이거 기울기는 B분의 A겠다, 그지? 네. 이거 기울기는 A분의 B겠지? 네.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었어. 기울기 곱하면 1이 된단 말 했었지? 네. 그래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곱하면 1이야. A분의 B하고 B분의 A.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도형 성질들 때문에 문제가 역함수 단원에서는 문제가 도형 쪽으로 많이 나와. 도형 관련 있는 질문이 많이 나와. 선생님 한 5분 정도 쉬어줄 테니까 너 물 마시고 조금 정신 차릴래? 힘들어 보여서.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아주 좋아 보여요. 저도 물 좀 더 떠야 될까요? 수학 말고는 학원도 안 다닌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나? 안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힘들어 보이네. 어젯밤에 한잔 했나 보다. 너 몸 사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 학원 갔다가 바로 교복 맞추고 바로 온 거야. 교복 맞추고. 네. 이제 교복도 맞춰야 되는구나. 한 옷은 열심히 입지만 맞은도 안 입었어. 요즘은 학생이 혼자 가서 교복 맞추나요? 아니, 부모님. 그런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온 사람도 많대요. 같이 맞췄어.
교복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나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해줘. 지원해주고 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좋은 점이 많네. 참고로 내가 학교에 갈 때는 전부 다 자비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적에 매달 내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 수업료 별도, 육성회비 별도해서 따로 냈었어. 항목별로. 그거 못 내면 담임이 부릅니다. 불러서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합니다. 돈 내라. 학교에서 돈 내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조금 낯설지.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돈 낼 거 많았어요. 급식이 없어. 학교에 급식 시설이 없어.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점심도 자기가 싸와서 먹어야 되고 저녁도 자기가 싸와서 먹어야 되고 교과서도 돈 내고 샀고요. 다 돈 냈었어.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러분한테 자라나는 다음 세대한테 자꾸 나라가 뭔가 이렇게 복지를 확대해 나가자는 거잖아.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 엄청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을 봤을 때 그 경향이 더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 복지가 점점 확대된다고. 그리고 뭐 AI 로봇이 저 현대자동차 노동자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게 되면 그 AI 로봇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아마 회사가 나눠야 할 거예요. 아마 전면적인 사회 구조개혁이 일어날지 싶은데 그런 산업 첨단 분야에 속해 있는 산업들은 만약에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그 이익을 사회랑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은 용납을 안 할 건데 그런 어떤 뭐 로봇의 등장이라던가 그런 로봇 조립 공장이라던가 이런 걸 용납을 안 할 건데 요즘 그런 말이 많던데 아틀라스 아까 로봇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네. 선생님도 지금 현대자동차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틀라스 등장과 함께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었어,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 근데 그 노동자들 그 노조위원장이 로봇 한 마리도 등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쭉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 한 말씀 하셨죠. 그거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머리가 쭉 떠지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 공존해야죠. 그래서 슬기롭게 삽시다. (98번) F 인버스 13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를 A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FA는 13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13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얘가 A가 되고 네모가 A가 되고 세모가 13이 되면 되는 거지. 네. 이해했나? 네. 그래서 네모는 A라고 놓고 이고 세모는 13이라고 두면 A가 8인 것을 눈치챌 수, X가 8인 것을 눈치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을 여기 대입을 해서 A가 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당초 A의 값이었거든요. 그러니 5를 답으로 쓰면 되지.
102번 F1은 5는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는데 이건 뭘까? 뭐라는 걸까? 바로 고치라는 뜻입니다. F-2는 11이라고 그러면 1,5와 마이너스 2,11을 지나는 직선이지.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증가량 y 증가량 계산을 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요 뭐 이 점 하나 여기다 갖다 넣어도 좋아. 그러면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 맞습니까? 네. b의 값은 7. 따라서 a 더하기 b는 5. 근데 애시당초 a 더하기 b만 구하는 거였으면 그냥 이 점만 갖다 넣었으면 됐다 맞지? 네. 303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 1대1 대응이면은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 맞고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 이래 생겼거든. 네. 그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원래 y는 x였다 생각을 하고 그린 다음에 요렇게 돼 있으면은 x축의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x축의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x축 아랫부분은 x축의 아랫부분은 어떻게 했었지? 반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 방법대로 그리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 공통수학 1만 했다면은 그리는 방법은 아마 이렇게 있겠지. x가 0 이상이면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 그어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치? 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그어가지고 이때는 0보다 작을 때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지. 이건 지우고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 기호 푸는 방법에 따라 풀어도 좋지만 그래 그리게 되면은 1차 함수일 때는 어떻게든 뭐 속도가 별 차이가 없는데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2차 함수 정도 되면 그때는 꽤나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는 비법을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걸 언제 써먹느냐? 빠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차 함수 시험 범위 들어가면 그때 한번 써먹을 수 있어요. 한번 써먹을 수 있어요. 빠르면 어쨌든지 간에 얘는 엽선 그으면 두 번 만나니까 1대1 함수도 아니야.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요거는 원래 포물선이 양쪽이 다 있으면 감수가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대칭축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만 있잖아. 네. 그림이 요것만 있잖아. 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에 대칭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찾아야 했으니까 우선 이게 답인데 네. 유리한.
5번은 유리함수거든. 아직 그 용어도 안 배웠잖아. 네. 여러분은 뭘로 알고 있냐면은 반비례 그래프라고 알고 있어. 네.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네. 저. 근데 이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해. 존재해. 상세한 건 나중에 유리함수 가서 다시 하고. 네. 그다음 요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우선 x에 0을 넣으면은 y가 0이야. 네. 그다음 x에 1을 넣으면 1이고 x에 2를 넣으면 8이고 x에 3을 넣으면 27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적인 생김새는 쭉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y는 x 그림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네.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은 1대1 대응이 맞거든.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해요. 아, 104번 이것도 해야 되는데 페이지를 못 넘어가겠다. 104번. A 이상이다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이래 나온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다 그지? 네. A의 위치를 내가 0으로 한번 잡아볼게. A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자. A가 0이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지. 네. 우선 1대1 대응이 아니지. 네. 아닌 이유는 옆선 두 번 만나는 게 생겨서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A의 위치가 0, 1대 저랬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A 위치가 0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네. 그런데 조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A가 여기가 되면 그래서 또. 옆선을 그어서 두 번 만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잖아. 네. 그걸 피하는 게 목적이라서 오른쪽으로 간 건데. 네. 그러니까 요마이가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최소. 대칭축 위치 정도까지는 가줘야 그래야 그림이 A가 이번에는 1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될 것이고 네. 몇선 그었을 적에 두 번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있겠지. 피했다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네. 대응이 되었다. 따라서 실수 A의 최소값은 1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1.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에서 배웠던 용어 그것이 아직 입에 짝짝 붙지는 않지. 네. 그래서 오늘이 힘든 거야. 그 용어가 입에 짝짝 붙으면 이게 하나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입에 짝짝 붙기 전이다 이 말이야. 입에 짝짝 붙기 전에 그 용어를 써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니까 힘든 거네. 자 넘어가시고 여기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107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값, B값의 조건이 뭐냐? 요거
이거를 먼저 그리시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기울기가 2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안 합니다. 이유는 엽선 그으면 두 번 만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그림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생기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엽선 그으면 두 번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는 상황이 생기겠지. 네.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면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가능하다, 그지? 네. 그러면은 엽선 그었을 때 한 번 만나는 상황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묘사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 때문에 안 됐었거든. 네. 요거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여기 붙어야 돼. B가 그래서 B는 3이야. 기울기는 양수고 B는 3이어야만 돼. 자, 여기서 부가 설명합니다. 네.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B가 3인 것까지 돼야 되느냐? 이거를 따질 수가 있어. 그걸 따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 지난 시간 여러 가지 함수 용어 배운 게 입에 짝짝 붙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기울기는 양수인데 예를 들어서 1에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3이 아니고 여기 뭐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여기 y가 대응이 안 됐어. 대응이 안 됐어. 오송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x 여기 y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인데 여기 녹색이 3에서부터 커지는 애들은 전부 다 마크하거든. 4, 5, 6 전부 다 마크하거든. 함수값 4, 5, 6 대응이 된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은 얘가 다 마크한다고. 다 대응이 돼요. 네.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저 사이에 0이라던가 1이라던가 2는 누가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B였지. 네. 치역과 공력이 일치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여기 딱 붙어야 돼. 만약에 조금 더 위에 3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기울기가 양수는 양수인데 오송이 생기죠. 옆선을 그으면 두 번 만나는 상황이 또 생겨.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B의 값 y절편이 3이어야만 딱 붙어서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114번, 118번 됐습니다. 우선은 F5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해. 위에 넣을까 아니면 밑에 넣을까? 위에요. 위에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넣었더니 얼마가 되는 거지? 15. 15죠. 자, 요 값은 이제 15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F15를 계산해야 돼. 네. 15는 위에 넣을까 밑에 넣을까? 유. 위에 넣어야 되지. 그래서 위에 넣었어. 얼마 나오지? 49요. 그렇지. 그래서 요만큼이 45야. 여기까지 납득.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5야. 그러면 F 인버스 마이너스 5를 A라고 두자. F 인버스 마이너스 5를 A라고 두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FA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A는 위에 넣어야 되는 걸까 밑에 넣어야 되는 걸까? 밑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 인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위에 나오면.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네. 1 이상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을 곱하잖아. 1 이상인 녀석에다가 3을 곱하면 3 이상인 애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 마이너스 5는 나올 가능성이 없죠. 네. 그것도 약간 생각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생각해야지만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는 게 이제 수학은 아니라는 거야. 네. 계산 문제조차도 잠깐 생각해야 돼. 예. 귀찮지? 요것들이 잔잔하게 시간도 잡아먹거든. 그래서 30문제인데 100분 동안 푸는 거야. 만약에 국어 문제다. 30문제다. 100분을 준다.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어? 고사를 보통 모의고사 국어가 몇 문제인데 몇 분 주지? 80분도요. 80분인데 몇 문제? 몇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45문제. 40문제? 45문제. 45문제. 45문제인데 80분. 80분. 그러면은 30문제인데 100분. 이게 문항수도 적고 시간이 많고 그렇지? 네. 문항수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잖아. 네. 근데 너네 국어 문제 풀 때 시간이 없는 것 같니?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이 없는 것 같니? 수학은 이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문제 하나 푸는데도 군데군데 함정이 들어가면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엄청 쉽게 많이 해요. 그리고 특징이 또 이런 게 있지. 국어는 문제가 길어. 지문. 그리고 해설을 보면 해설은 짧아. 1번 문제 해설이 짧아. 그럼 뭐 할 말이 많다고. 그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뭐. 근데 수학은 문제가 짧아. 해설이 길어. 문제가 짧아. 해설이 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어는 국어 말고 수학 빼고 나머지 다 문제 속에서 정보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그냥 표시하는 거야. 다른 과목은 다 그래. 근데 수학은 문제에 아무 표시가 없다시피 해. 그리고 내가 다 만들어내야 돼. 다시 정리할게. 다른 과목은 있는 것을 찾아서 표시하는 과목이야. 수학은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과목이 서로 완전 다른 거야. 없는 거를 만드는 작업을 늘 하는 게 수학을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만 많이 풀면 뭐 수학을 잘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걔가 모르는 거지. 뭘 모르냐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남이 주는 정보에서 정보를 그냥 찾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창작을 하는 거야. 창조를 하는 거라니까.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해설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만들어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조그맣게. 네. 마지막에 뭐 답이 20이면은 이 20을 찾기 위해서 내가 몇 분 동안 이걸 얼마나 많이 써야 돼. 이 과정을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 내가 창작을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은 뭐 수학을 잘하는 건가요? 이래 묻는다는 것은 이 창작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야. 창작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다. 창작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 이 몇 페이지 되는 창작의 과정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가? 맨날 푼 문제가 2줄짜리였겠지. 맨날 푼 문제가 지는 2줄짜리였겠지. 뭐 2x 더하기 3은 5, x는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 창작의 과정이 별로 필요 없잖아. 네. 그런 애들 특징이 또 뭐냐면 손으로 안 써. 손으로 뭘 써본 적이 없어 별로. 그리고 손으로 쓰는 게 한 3줄, 4줄, 5줄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걸 노가다라고 표현을 해. 걔네 애들 특징. 그러면서 지가 한 3줄 쓴 다음에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고 선생한테 물어보거든. 이만큼의 과정이 이제 숨어 있는 걸 지는 하기 싫은 거지. 있는지도 몰라 사실. 그리고 선생이 여기서 이 나머지 과정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딱 답 나오는 거 보고 걔는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꼭 그렇게 풀어야 해요. 꼭 그렇게 말을 해. 꼭 그렇게 풀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해. 꼭 그렇게 노가다를 해야 해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은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안 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안 써보고 답이 나오는 방법이 있니?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은 걔가 또 이래 대답을 해. 그렇게 노가다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해설지를 디빈다. 해설지를 디벼. 그러면은 수학을 영어불멸 잘할 수가 없어요. 영어불멸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과목이 다르다. 지문이 길고 거기서 찾는 과목이랑 지문이 짧고 문제가 짧고 내가 창작해야 되는 과목은 다르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게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어. 여기는 15분 걸리고 20분 걸리는 문제가 어딨어. 없잖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보고 밑에 과정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더 빨리 푸는 건 없어요? 그 노가다를 꼭 해야 해요? 질문을 할 때 모르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 해본 사람은 나중에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밑도 끝도 없이 왜 했을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위에서 구할 수는 없었고 요거를 밑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놓는 거야. 네. 그리하면 한쪽으로 모아주자. A를 구하면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넣었잖아. 네. 1보다 작아야만 한다는 거지. 네. 최종적인 답은 45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는 거네. 44. 음, 118번. F와 F 인버스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Y는 X-K 이게 F고요.
F.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 순간 이 Y가 역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이것이 F 인버스가 돼요. 네. 그런데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다고 돼 있잖아. 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네.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개수 비교를 해보면 K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네. 125번. 두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인데 2,-3에서 만났다. 요거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마이너스 4는 2a 플러스 b. 마찬가지로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F 인버스 2는 마이너스 4. 이래야 되겠지? 얘도 F2는 마이너스 4였거든. F 인버스 2는 마이너스 4. 이 점을 여기다 넣으면. 그런데 역함수 정의에 따라 F-4는 2라고도 할 수 있어. 역함수 정의에 따라. 따라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걸 다시 또 F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돼요. 이제 얻어낸 식 두 개를 연립합니다. 둘이 빼면 마이너스 6은 6a, a는 마이너스 1. 그걸 아무데나 저기다 놓고 b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a와 b를 곱하라 2. (122번도) 해보면 자 이게 기억에서 f인데 역함수를 구해보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저 y가 역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 y는 x-2가 돼요. 역함수가. 그럼 둘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보자. 다르지. 다르니까 얘는 같지 않다. 두 번째, 얘도 y라고 놓아보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러면 저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y가. 그러고 나서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f하고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건 그림으로 푼다. 그림으로 풀어보자. y는 x 요렇게 있고 아까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었거든. 네.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대칭 이동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x축 대칭 이동. 네. 그렇지. x축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x축에 대칭 이동 시키면 그게 f가 되는 거야. 맞지? 네. 이 그림을 x축에 대칭 이동 시키면 이래 생겼잖아. 네. 그게 f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f야. 이해됩니까? 네. 요거 이 색깔로 그려놓은 함수를 이제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로 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진동하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은 대칭 이동을 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니. 맞지? 네. 그러면 둘이 완전히 같아진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다르지? 네. F 인버스는 요래 생겼다. F는 저리 생겼다. 다르게 생겼잖아. 네.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 틀렸어. 백 이제 뭐 그거 일단 했는데 137 우선은 여기 대우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역교환 법칙을 쓰면 F 인버스 연산 G 인버스 이래 돼요. 아까 개념에 있어서요.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앞에 F가 있고 뒤에 F가 있고 3 이래 돼 있거든. 됐나? 네. 근데 눈여겨볼 점은 뭔가요? 역함수 관계에 놓여있는 두 개가 연산이 되어 있지? 네. 역함수 관계 함수 둘이 만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어. 네.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랑 같은 뜻이야. 네. 쓸 필요가 없다. 아까 내가 썼던 필기를 한번 다시 써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i가 되고 결국 x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사라진다는 얘기야.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 너 없을 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들이 좀 많았단다. 지금이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거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로 봤을까? 네. 그럼 순서대로 가자. 요거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3 넣는 거거든. 5가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G 인버스 5는 내가 모르니까 K라고 두자. 그러면 역함수 정의에 따라 GK는 5가 되거든. GK는 5. 이제 여기에 K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K가 GK는 3K-1 K는 2가 나온다. 내가 궁금해하는 게 뭐였지? 하고 한번 확인해야 돼. 이거였지? 네. K였지? 네. 따라서 답은 2. 한참 계산하고 나면 문제가 요구하는 거랑 내가 구한 게 서로 다를 때가 있거든? 네. 확인하고 답을 쓰세요. 네.
마지막에 하나 하고 마칠게요. 146번 요거 하고 마칠게. 여기는 B, B, 여기는 C, C, 여기는 D, D, 여기는 E, E,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몇 컴마 몇? 그렇지. 여기는 몇 컴마 몇? C, B. 그렇지. 여기는 몇 컴마 몇? D, C. 그렇지. 이게 함수 f 위의 점이잖아. 함수 f 위의 점이잖아. f.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여기서 가능한 게 fb는 a야. 맞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 fc는 b. 마찬가지. fd는 c.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요거. fe는 e다 그지?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림 보고 눈만 붙어 있으면 할 수 있어. 이제 묻는 걸로 갑니다. F 연산 F 전체의 인버스에다가 B네. 그러면은 역교환 법칙 쓰면 F 인버스 연산 F 인버스 B 이렇게 될걸요. 이제 여러분의 안목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 얼마인지 알아맞혀봐. 여기에 다 있어. C. 와우, 잘 맞추네. F 인버스 B는 C 이렇게 되거든. 네. 그래서 얘가 C야. 자,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F 인버스 C가 얼마인지 여기 있어. 아, 맞아. 요거 F 인버스 C는 D가 되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D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 책 끝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